자,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몇 페이지 보면 어디 해야 되지? 저기 68페이지. 네. 68페이지. 야,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갔어? 친구 지금 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 앞에 나가고 있어? 알았어. 그럼 보자.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이제 저번 시간에 끓는 점, 녹는 점 배웠어. 녹는 점하고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하고 오는 점 같지. 네. 그리고 야,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 오는 점이 어떻다? 아유, 녹는 점이 일정하지. 네. 갖고 똑같다. 근데 단지 양의 차이에 의해서 양의 차이 있어도 녹는 점은 끓는 점은 똑같아. 근데 단지 도달한 시간 차이야. 응?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두 번째 이제 특성인 물질의 특성인 밀도가 있어. 밀도는 뭐야? 밀도는 뭐야? 밀한 정도지. 네. 밀도 같은 경우는 뭐야? 물질의 특성인데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게 있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물질의 특성 아닌 거 뭐 있어? 길이 뭐 있어? 부피, 질량, 온도, 길이, 넓이, 농도 등은 아니지. 물질의 특성. 그리고 물질의 특성은 뭐 있어? 색깔, 냄새, 맛,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가 있지. 그 중에 밀도는 뭐야? 물질의 특성인데 부피분의 질량이 뭐다? 밀도야. 부피분의 질량이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넣는 거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뭐가 있냐? 단위가 뭐가 있어? 질량의 단위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부피가 왜? 가로, 세로 높이니까 센티미터를 세 번 곱해줘야 돼. 또는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등이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봐봐. 자,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물질의 특성이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양에 관계없이 어떻다? 양이 많건 적건 밀도는 일정해야 돼. 같은 물질일 경우 양에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양이 많건 적건 물질의 특성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가 잘 나와. 질량하고 부피 그래프에서 밀도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래프에서 경태야. X축이 뭐니? 부피지. 그리고 여기가 Y축이 뭐야?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는 뭐가 될까?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잖아.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그러면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곧바로 뭐네? 밀도네. 따라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밀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밀도가 어떻다? 크겠지.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부피분의 질량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그렇지. 밀도. 그래가지고 자 C가 여기 있대.
A가 여기 있대. A가 여기 있대. B가 여기 있대. B가 여기 있대. 아, B가 여기 있대. 둘이가 뭐가 가능하냐? 됐지. 그리고 자, B가 여기 있대. B가 여기 있대. 이해됐지? 그러면 자, A, B는 야, 그 같은 상상이 있지. 네. 직선상이 있지. 그러니까 밀도가 같단 말이야. 밀도가 같아. 그러니까 뭐야? A, B는 같은 물질이겠지. 그리고 C는 야, 이 다른 선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다? 그렇지. 다른 물질이야. 봐, A는 봐라. 야, 기울기는 자, 여기서 기울기는 뭐야? 밀도지.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보니까 밀도야. 따라서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어떻다? 크단 말이야. 에? 그렇지. 크다. 에? 그리고 기울기는 누가 제일 세? 기울기는 C, A, B가 같지. C보다는 A, B가 크고 A, B는 같지. 그러면 밀도는 당연히 누가 크다? 그렇지. 똑같지. 비례하니까. 그래서 A, B는 뭐다? 같은 물질이다. 봐봐. A의 밀도가 얼마냐? 거기서 봐봐. A의 밀도는 얼마야? 10분의 얼마야? 20이지. 10세제곱센티미터 분의 20이잖아. 그러니까 2g per 세제곱센티미터지. 그리고 B도 얼마니? 20cm 세제곱센티미터분의 얼마니? 40이지. 따라서 2g per 세제곱센티미터지. C는 얼마야? 20분의 10이지. 0.5 얼마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지. 따라서 A, B는 밀도 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고 C보다는 크지. 이해됐지? 그리고 밀도가 크면 어떻다? 무거워서 어떻다?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가벼워서 어떻다? 뜬다. 자, 밀도가 큰 물질은 뭐다? 무거워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가볍기 때문에 뜬다. 이해됐지? 따라서 밀도는 제일 밑에 가라앉은 누가 제일 센 거야? 거기서 그림에서 돌, 그 다음 뭐야? 글리세린, 그 다음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순이다. 밀도는 야 제일 밑에 가라앉은 누가 제일 큰 거야? 돌이 제일 센 거야. 그 다음이 누구야? 글리세린. 그 다음은 누구야? 물, 그 다음 플라스틱. 그 다음은 식용유. 그 다음은 나무지. 이해됐지? 밀도가 클수록 어떻다? 가라앉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질량은 어떻게 측정해? 우리가 이제 안진뱅이 전자저울 같은 걸로 측정하면 되지. 근데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부피는 어떻게 측정해야 돼? 부피의 정의는 보자. 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질량은 전자적으로 측정하면 돼. 근데 부피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보자. 옆에 보충 자료 나왔지? 플러스 가네. 부피는 정의가 뭐야?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지.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뭐라 그래? 부피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모양이 일정하면 뭐?
가로, 세로, 높이로 재면 돼. 그래갖고 그걸 곱해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세제곱 미터지. 그리고 또는 모양이 일정 안 하지. 그러면 어디다요? 메스 실린더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실로 가는 실로 묶어가지고 그걸 집어요. 갖고 늘어난 부피만큼이 걔의 부피야. 물이 늘어난 부피만큼이. 갖고 뭐도 된다? 밀리리터나 리터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일정하면 뭐한다?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모양이 일정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밀리리터나 리터로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메스 실린더 있지? 여기 생긴 거 있지? 이거 옆에 여기 이렇게 이거 있잖아. 이거 메스 실린더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 형태야.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기고 있어. 여기에 물급이 있어. 갖고 여기다 물을 집어요. 그 다음 이제 돌 같은 거 울퉁불퉁한 거 실로 매달아갖고 여기다 집어요. 그럼 원래 부피가 있었을까? 물의 부피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들어가니까 울퉁불퉁한 놈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물의 부피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원래에서 늘어난 부피에서 원래의 부피, 물의 부피를 빼주면 얘가 들어가고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A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걸 측정할 때 어떻게 한다? 눈높이에 눈금 실린더에 눈금을 이루는 방법은 눈높이가 액체 표면에 수평이 될 때까지 하고 최대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잡아서 됩니다. 자, 봐라. 거기서도 물은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물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수평한 부분 여기를 읽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여기를 읽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수평한 부분이 얼마니? 56이지. 56ml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 눈금에 얼마까지 읽어야 된다? 10분의 1만큼 대충 어림잡아서 읽어야 돼. 거기는 33의 절반이지. 33의 절반이니까 33.5로 읽는 거야. 이해됐지? 두 번째, 얘를 평평한 곳에 놓고 아래로 볼록의 수평한 부분을 눈을 맞춰갖고 읽는 거야. 그리고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잡아서 읽는 거야. 그리고 질량이 있지. 질량은 뭐야?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1kg면 지구 어디에서나 1kg야. 우주 어디에서나 1kg야. 물질의 뭐다? 고유한 양이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해됐어요? 또 봅시다. 그리고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그래갖고 단위는 뭐 있어?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그렇지. 킬로그램이야. 근데 1g이 100mg이야. 1kg는 1000g이야. 이해됐지? 갖고 측정은 전자저울이나 윗접시저울 이렇게 윗접시저울 균형 맞추면 이해됐죠? 그리고 자, 세 번째 밀도의 변화 보자. 밀도의 변화. 자, 밀도도 변할 수 있어. 뭐 고체 상태에 따라 밀도가 변할 수 있어. 한번 보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밀도에 걸려. 근데 밀도는 원래 물질의 고유한 양인데 변하면 안 되는데 뭐에 따라 물질의 상태에 따라 좀 변할 수 있어. 즉 봐봐, 물하고 얼음하고 같은 물질이야. 수증기하고 전부 다 물로 같은 물질이야. 근데 이것들이 상태에 따라 분자 간의 배열이 틀려져. 그러면서 부피가 달라져. 부피가 달라지니까 밀도가 달라진다. 이해됐어? 자, 봐. 그러면 고체 액체의 밀도는 뭐라? 고체 액체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는 조금 변해. 조금. 봐. 뭐는 자, 온도와 밀도를 변화시키는 게 온도와 압력이야. 밀도를 변화시키는 게 뭐라고? 온도하고 압력이야. 근데 자, 고체 액체는 고체는 너무나 가까워. 그러니까 아무리 압력을 줘봤자 부피가 변해 안 돼? 안 변해. 안 변해. 거의 안 변해. 근데 액체도 모양은 변할 수 있어. 담는 것도 됐다. 그러나 부피는 어떻다? 거의 안 변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압력에는 영향을 안 받아. 응? 압력에는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분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 좀 멀어져. 멀어져.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다? 약간 증가해. 부피가 약간 증가해. 그러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물체의 고유한 양이야. 절대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약간 증가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감소하겠지. 이해됐어? 많이 감소한 거야. 아주 약간. 이해됐어요? 고체나 액체에서 밀도 변화는 밀도 변화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압력은 거의 영향 안 받아. 왜? 얘들이 압력을 줘봤자 압축이 안 돼. 이해됐지? 부피가 그대로야. 근데 온도에 의해서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약간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부피가 약간 어떻다? 증가하겠지. 질량은 변화없지. 부피가 약간 증가하니까 밀도는 약간 어떻다? 이해됐지? 근데 이제 기체의 밀도는 분자 간의 거리가 줄다리 멀어. 봐봐. 그러니까 만약 고체에서 원래는 밀도가 원래는 고체, 액체, 기체 순이어야 돼. 밀도가. 그러니까 부피가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 순이지. 그럼 밀도는 반대지. 밀도는 누가 제일 높아야 돼? 고체, 액체, 기체 순이어야 돼. 근데 누구만 해야 돼? 물만 해야 돼. 물만. 이따. 근데 기체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게 뭐냐면 고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자 간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졸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규칙적으로 배분이 돼 있어. 입자들이. 근데 약간 액체는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약간 약해져.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 인력이 끊어지진 않는데 약간 잡아당기는 힘이 약간 약해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여. 근데 이제 기체가 되면 이 인력이 끊어져 버려. 지 마음대로 움직여 버려. 애들이.
그러니까 부피가 확 증가해요. 엄청나게 증가해요.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온도압력 둘 다 영향을 받아. 온도압력 둘 다 영향을 받아. 둘 다. 그래가지고 얘는 봐봐,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증가해?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그렇지, 감소하겠지. 근데 이제 봐봐, 얘는 입자와 입자 사이 공간이 넓어. 그럼 여기다 압력을 주지.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 갖고 입자와 입자 사이 공간이 어떻게 돼? 줄어. 그렇지.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돼? 줄어. 그렇지.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그렇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돼? 이해됐지? 그러면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자 봐봐, 일반적으로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같은 물질의 경우 같은 물질의 경우 보자. 자, 부피는 일반적으로 누가 제일 크다?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커. 근데 밀도는 반대지. 누가 제일 커? 액체, 기체지. 근데 애가 되는 놈이 있어. 애가 누구야? 아니, 물이야. 물은 오히려 부피가 고체인 얼음보다 야, 누가야? 부피는 기체가 제일 커. 수증기가 제일 커. 근데 그 다음에 액체는 아니야. 누구예요? 얼음이야. 고체. 얼음이야. 물보다. 왜 그러냐면 얘가 육각수가 아니라 얼음이 될 때 육각형이 돼버려. 갖고 빈 공간이 많이 생겨버려. 육각 얼음이야. 얼음이 될 때는 육각형이 돼버려. 갖고 빈 공간이 많이 생겨버려.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원래는 고체보다는 액체가 커야 돼. 근데 누가 더 크다? 얼음이 더 커버리는 거야. 물보다.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누구야? 물이 제일 커. 그 다음 얼음이 커. 그 다음 수증기. 즉 봐라. 라고 우리가 사이다 마실 때 맨날 그래. 얼음 동동 띄워주세요. 봐. 액체보다 누가 더 밀도가 작으니까 떠버려. 얼음이. 봐. 이해됐지? 그러니까 원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같은 물질의 경우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커. 그럼 밀도는 반대지. 고체, 액체, 기체 수준이야. 근데 애외가 있어. 누구? 물. 그렇지. 물은 부피는 수증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물이 아니라 얼음이 더 커. 그 다음 물이야. 그 다음 밀도는 반대야.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얼음, 그 다음 수증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거기에 밀도 변화 같이 했다. 그리고 자, 혼합물의 밀도를 보자. 혼합물의 밀도는 그때 달라요. 뭐에 따라? 어떤 종류를 섞느냐? 혼합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혼합물의 밀도는 어떻다? 달라져 버린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혼합물의 밀도는 보자.
혼합물의 밀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어떤 놈을 얼마나 성분물질에 따라 달라져 보여. 그때그때 달라져. 하고 지금 체험해봐. 물에 소금을 녹일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렇지. 높아져.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계란을 신선한 달걀을 갖다가 소금물에다 집어있어. 근데 얘가 가라앉아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돼? 밀도가 누가 더 큰가요? 달걀하고 소금물 중에서. 달걀.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그 소금물에다가 내가 소금을 부어 있어. 더 부었어. 점차 떠오르는 달걀. 왜? 내가 소금물에다 밀도가 큰 소금을 집어했더니 소금물의 밀도가 어떻게 다 커졌어. 밀도는 어떤 놈이 어떻게 성느냐에 따라서 혼합물의 비율에 따라 밀도가 어떻다? 달라진다. 이해됐어? 자, 물에 소금을 녹일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커져.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보다 커지면 달걀이 어떻다? 떠오른다. 이해됐지? 네. 그리고 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보자. 지금까지 이해됐어? 연태야?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봐봐. 야, 구명조끼를 입으면, 야, 우리가 살려고 요새는 이제 배를 타거나 물에 들어가지 무조건 구명조끼 입는 게 법제화돼 있어. 법으로 돼 있다. 왜? 살라. 야, 구명조끼를 입으면 이 공기가 물보다 밀도가 작지. 그러니까 뜨게 되잖아. 물에 뜨게 돼갖고 가라앉지 않지. 그다음 잠수부가 잠수할 때는 허리에다가 밀도가 큰 뭘 갖다가 납벨트를 갖다가 하고 들어갔지. 그러면 가라앉아. 몸이 뜨지 않아. 이해됐지? 물속에 잘 가라앉기 위해서. 그리고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은 뜨고 내가 불어였지. 풍선에다가 공기를 불어였지. 그러면 뭘 불어였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불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어떻다? 그 풍선은 가라앉지. 이해됐지? 그리고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떠오르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는 뭐야? 액화 천연가스야. 이게 LNG는 뭐냐면 메테인이 주성분이야. 메탄가스가. 우리 도시가스가 LNG야. 얘는 CH4야.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 공기보다. 그러니까 위로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스 누출 경보기를 위에다 설치하는 거야. LNG는 리퀴드 LPG는 퍼머러블 가스야. LPG 가스통이 있지. 가스통에다 보관해갖고 운반해주는 거 있어. 걔는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야. 공기보다 무거운 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밑으로 가라앉아. 그러니까 밑에다 가스 누출기를 설치해야 돼. 근데 누가 무서울까? LNG가 무서울까? LPG가 무서울까? LNG. 그렇지. 아니야. LPG가 무서워. 폭발. 왜? 얘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쌓이니까 폭발하면 무서운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변태야. 그러니까 LPG 가스통을 갖다가 지하에다가 보관해놨는데 이게 샜어. 계속 쌓이겠지.
그러니까 그 폭발하면 장난 아니야. 이해됐어?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있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뭐냐면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살던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왕이 그랬어. 또 아르키메데스한테 부른 거야. 왕관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새끼가 금속 세금업체가 날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그랬어요. 씨발 저 새끼는 맨날 어려운 것만 날 시켜. 막 고민을 했대. 이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갖고 씨발 짜증나니까 그냥 목욕탕에 갔대. 목욕탕에 가니까 어떻게 돼? 목욕탕에 들어갔어. 근데 물이 넘치는 거야. 그러더니 발견했다. 유레카한 거야. 유레카가 그때 나온 거야. 근데 뭐냐면 이제 왕이 준 순금의 무게하고 왕관의 무게하고 질량하고는 어떻다? 똑같았어. 근데 봐봐. 밀도는 뭐랬어? 부피분의 질량이 갖고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같아야 된다 했어. 이 새끼가 금으로만 만들었는지 다른 걸로 만들었는지 밀도를 비교해 보면 되잖아. 갖고 딱 해봤더니 어떤 데 있어? 원래 금하고 질량은 같았어. 금관이 왕관이 질량 같았는데 물에다 집어했더니 얘 부피만큼 넘치겠지 물이. 그걸 재봤더니 왕관의 부피가 더 큰 거야. 물 넘친 부피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똑같지. 그럼 이 새끼가 다른 거 집어했다는 거지. 부피가 틀리잖아. 그럼 밀도가 달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장난쳤다는 거지. 하고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봐라. 뭐는 같다? 아르키메데 원리는 아르키메데스는 질량이 같은 순금과 왕관의 부피를 비교하여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넘친 양의 물의 양이 부피가 누구가 더 큰 거야? 순금보다 왕관이 더 큰 거야. 질량이 같을 때 넘친 물의 양이 많을수록, 즉 부피가 클수록 밀도는 작지. 그러니까 누가 밀도가 큰 거야? 순금이 왕관보다 큰 거야. 따라서 왕관과 순금의 밀도가 다르므로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이해됐어? 69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해됐지? 아이고 드디어. 화장실. 갔다 와.
했어? 자 보자. 1번에 x 0 x 0 x 틀린 거 뭐 있어? 3호 3호. 자 밀도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이해됐지? 그 다음 5번은 부피가 같을 때 부피가 같을 때 질량하고 밀도는 무슨 관계예요? 필요한 관계잖아. 그러면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은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틀린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 2번에 2g/세제곱센티미터 맞았어? 봐봐. 원래 이 질량이 20g이지. 50ml 물이 담긴 눈금 실내에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60이 되지. 그러면 늘어난 부피가 선생님 뭐 했어? 야, 늘어난 부피에서 원래 물의 부피를 빼면 넣어준 물체의 부피라 했지. 그럼 얼마야? 60에서 50 빼니까 10이지.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0ml분의 20g이잖아. 그럼 얼마야? 2g/ml겠지. 이렇게 쓰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경태야? 이해됐지? 그리고 밀도는 A의 밀도는 얼마니? 10분의 40이니까 4g/세제곱센티미터지. 그 다음 D는 얼마야? 20분의 10이니까 0.5g/세제곱센티미터지. 이해됐지? 같은 물질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했어? 밀도라고 그랬지. 그러면 같은 선상에 놓인 게 같은 물질이지. 밀도가 같은 BE지. 이해됐지? BE지. 그리고 자 따라서 3번에 2번은 B이고 밀도는 누가 제일 커? 제일 밑에 있는 E, D, C, B, A지. 그 다음 5번에 00X. 그 다음 6번에 밀도. 됐지? 틀린 거 있어? 5번에? 아니 6번에 설명했어. 어? 알겠어? 그럼 좀 쉬어? 쉬어?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올게. 아이스크림 사갖고 올게. 자 보자 또 자. 그러면 이제 용해도가 있어 이제. 세 번째 용해도가 있다 이제. 용해도는 뭐야? 녹는 정도지. 봐봐. 이 정의를 알아야 돼. 자 봐. 용해도가 있어요. 용해도. 용해도는 뭐냐? 그
그 첫 번째 보자. 용해와 용액을 보자. 봐봐, 현재야. 소금이 물에 녹아 뭐가 돼? 소금물이 돼. 어? 소금이 물에 녹아서 뭐가 된다고? 소금물이 돼. 이랬을 때 소금은 녹는 물질이지. 그래서 용질이라고 해. 물은 녹이는 물질이지. 용해를 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물질에 의해서 용매라 그래. 그리고 이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 용해라 그래. 그리고 이 소금물은 용해된 액체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용액이라고 불러. 근데 이 용액은 어디만 맛보면 덜 짜고 어디는 더 짜? 아니지. 골고루 섞여 있다 했지. 소금물 생산물은 뭐야? 균일한 물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죠? 거기 나왔잖아. 자,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 그러니까 균일한 물이잖아. 그리고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로 설탕, 소금이 있어. 용매는 다른 물질 녹이는 물질로 물이 있어. 그리고 용해는 이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녹아들어가는 현상이야.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녹아 섞여 있는 설탕물, 소금물을 뭐라 그래? 우리는 용액이라 그러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용액의 종류가 있다. 이해 안 되면 말해야 돼. 용액의 종류는 용액이 뭐야? 용질을 용매가 녹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근데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한 녹아있는 거. 네가 밥을 먹지. 그러면 위가 차지. 위에서 소화가 되잖아. 위도 한계가 있지. 네가 더블 데이지야? 다 먹을 수는 없잖아. 녹는 쪽쪽. 그러면 체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먹을 수 있는 위의 용량도 정해져 있어. 갖고 최대한 딱 먹었지. 딱 줘. 그 상태가 뭐야? 포화 상태고. 덜 먹었어. 더 먹고 싶어. 그걸 뭐라 그래? 불포화 상태라고. 포화는 가득 찬 상태야. 그래갖고 뭐가 있냐? 용액이. 포화 용액하고 뭐가 있다? 불포. 그렇지. 포화 용액은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먹은 상태. 즉,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을 최대한 녹인 상태. 자기가 녹일 수 있는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을 최대한 녹인 상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을 덜 녹인 상태. 즉, 다른 말로 하면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지. 이해됐지? 자, 포화용액보다, 이거는 어디냐? 이거 덜 녹인 상태 또는 뭐야? 포화용액보다 적게. 그렇지.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상태.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용질을 어떻다? 더 녹일 수 있는 거지. 덜 녹아있으니까. 딱 보자. 그 다음 봐봐. 용해도가 있어. 야, 우리가 오늘 배울 또 세 번째, 네 번째 물질의 특성이 있어. 용해도가 있어. 얼마만큼 용매의 용질을 녹이는 정도. 이해됐지? 근데 기준이 있어. 자, 용해
어떤 온도가 일정해야 돼. 어? 어떤 온도에서 용매 몇 그램 속에 용매 100g 속에 용지를 최대한 녹였을 때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요. 그리고 용매 100g 수. 용질을 최대한 녹였을 때 용질의 그램 수를 우리가 뭐라 한다? 물질의 특성인 용이 들어가네. 뭐야? 온도는 일정해야 돼. 왜?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변하니까. 야, 커피가 찬물의 전류와 따뜻한 물의 전류. 그렇지. 온도에 따라 변하잖아. 온도의 비례네. 응? 용도는 고체의 용도는. 자,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그러네. 근데 단위는 없다. 그러면 일정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야, 일정 온도에서 어떤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뭐에 따라 틀리다?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 뭐 25도씨에 그래. 물이야. 같은 용도에 소금이나 설탕은 뭐냐? 용해도가 틀려. 왜? 물질의 특성이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 말이야. 그리고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용해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다? 용매와 용질의 종류하고 뭐에 따라 변한다? 온도. 그렇지. 이해됐지? 그랬을 때 내가 용해도 곡선을 그려보자. 우리가 용해도 곡선을 그려보자. 용해도 곡선은 이게 용해도 곡선인데 용해의 종류인데 x축이 온도고 이게 y축이 용해도야. 근데 봐라. 자, 조심해. 뭐냐면 용해도는 말한 자, 용해도가 만약에 30이야. 네. 30이야. 그러면 용매 100g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는 거야? 용질이 30g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200g이면 60. 그렇지. 60이야. 50g입니다. 150. 그렇지. 15g이지. 야, 용매가 절반이 됐잖아. 그럼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도 얼마가 돼? 15. 그렇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변한다. 뭐가 기준이다고? 100g이 기준이야, 용매 100g.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용해도 곡선은 고체 용해도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해. 온도에 비례해. 고체 용해도는 뭐라고? 온도에. 그렇지. 야, 아까 지금 했잖아. 믹스커피는 찬물의 잔류가 따뜻한 물의 잔류. 그렇지. 이해됐지?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례야. 그래가지고 야, 이걸 뭐라 한다? 이
용해도 곡선 위에 있으면 무슨 상태? 포화 상태. 포화 상태. 용해도 밑에 있으면 뭐? 불포화. 그렇지. 돌로비는 불포화. 응? 그리고 용해도 곡선 위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 너무 많이 녹았지. 과하다 그래서 과포화다. 이해됐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과포화라 그래 일반적으로. 야, 매우 과포화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결정이 성출되므로 전제하기 어렵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용해도 곡선 상은 포화용액이야. 곡선 위에 있으면, 그리고 용해도 곡선 밑에 있으면 무슨 용액? 불포화용액이야. 그러면 자, 야,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야, 1번 아니면 2번이지. 1번은 뭐야? 온도를 낮춰. 그러면 용해도가 적어지니까 얘가 포화가 될 수 있어. 그리고 2번은 뭐야? 이만큼 용질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포화가 될 수 있지, 불포화가. 이해됐어?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라고? 온도를 낮춰줘. 또는 두 번째는 용매에 용질을 담아줍니다. 하고 포화를 만든다. 뭐라고 나왔어요? 2번 플러스 가면. 자,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불포화 용액 A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질을 더 녹여 용해도 곡선과 만나면 뭐가 된다? 포화용액이 된다. 이해됐죠? 그 다음, 자, 이제 고체의 용해들을 보자. 세 번째. 뭘 보자고? 고체의 용해들을 보자. 고체용해들은 아까 지금 말했지? 형태야, 커피 믹스가 찬물에 절로가 따뜻한 절로가? 그렇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그렇죠. 온도에 비례합니다. 고체용해들은 가지고 대부분의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용해들은 증가하고 압력에는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거의 안 받. 그렇지. 압력에는 거의 안 받는다. 이해됐죠? 야, 고체 용해도에, 용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온도하고 압력인데, 고체일 때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고 압력에는 영향 안 받는다. 근데 기체 용해도는 온도, 압력 둘 다 영향 받아. 이해됐어?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용해도 곡선을 그려보면, 용해도 곡선을 그려보면 X축이 뭐니? 온도, 도시지. Y축이 뭐야? 용해도지. 얘는 뭐야? 단위가 뭐 그램 퍼 물 100g이지. 가지고 이 용해도 곡선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하네. 근데 이 곡선에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봐봐. 야,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용해도 곡선 상에 있으면 그 점은 포화야 불포화 용액이야? 그렇지. 그 밑에는 불포. 그렇지. 그리고 이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기울기가 클수록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뭐야? 기울기가 클수록 뭐보다? 온도에 따른 그렇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거야. 기울기가 누가 제일 작아? 제일 작은
염화 나트륨이 제일 작지. 네. 그 다음 염화 칼륨, 그 다음 황산구리, 그 다음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제일 크지. 기울기가 제일 크니까. 즉 뭐냐면 염화 나트륨은 기울기가 제일 적잖아. 온도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용해도가. 근데 질산 칼륨은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확 변해버린다는 뜻이야. 그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지. 그러면 야 온도를 갖다가 낮췄을 때 석출량이 많아. 석출된 이게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적은 놈은 온도를 낮춰도 그냥 녹아 있는 거야. 근데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큰 놈은 이제 녹아 있지를 못하고 뭐야 고체로 뭐든 석출된다. 고체로 나와버려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용해 독선의 기울기가 크다. 그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온도가 변할 때 석출량이 많다. 석출되기가 쉽다. 이해됐어? 그래서 밑줄 거에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는 거야. 냉각 시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어떻다? 그렇지. 염화 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적지. 기울기가 적으니까. 얘는 온도를 낮춰도 그냥 녹아 있는 거야. 근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기울기가 큰 놈 질산칼륨은 뭐야? 냉각시 시키면 녹아 있지 못하고 어째 고체로 석출돼야 돼. 그러니까 고체로 석출되는 양이 어떻다? 많다 적다. 많다. 기울기가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지.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 녹는 정도가 틀리단 말이야. 많이 틀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걔는 냉각을 시키지. 그러면 석출량이 어떻다? 그렇지. 이해됐지 이제?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제 용질의 석출을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할 때 어떤 놈을 실험하냐면 두 개를 갖다 섞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놈하고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작은 놈을 섞어놔. 그러면 냉각시키지. 그럼 누가 석출된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놈이 석출되고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적은 놈은 그대로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분리가 가능한 거야. 한 놈을.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용질의 석출은 용질을 녹아있지 않고 고체로 만들게 하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야. 용해를 냉각시키지. 냉각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용해도가 감소해. 그러면 냉각은 용해도가 어떻게 돼? 감소. 그러면 냉각된 온도에서 어떻게 돼? 온도에서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은 어떻게 돼? 그렇지. 얘는 야 30g 뺏기 원래 있잖아. 그 50이었어. 자, 봐봐. 예를 들어볼게. 용해도보다 더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예를 들어볼게. 30도씨에서 용해도가 50이었어. 그러면 물 100g에 50g까지 넣을 수 있어.
근데 내가 45g을 줬어. 어? 그럼 45g이 단어가 있겠지. 네. 50g까지 올릴 수 있어. 어? 근데 50g인데 45g을 올려. 응? 그러면 얘가 몇 g이라고 했는가? 45g이라고 했지. 10도에서 용해도가 20이 돼. 그러면 100g에 몇 g 녹일 수 있는 거야? 20g. 20g밖에 안 녹았는데 지금 몇 g이 녹아 있어? 100g이 녹아 있어. 몇 g 녹아 있냐고 지금? 50. 아니 5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내가 몇 g까지 녹았다 했어? 45. 그러면 20g밖에 못 녹였지.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 성취. 그렇지. 몇 g? 지금 5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내가 45g을 넣어줬어. 그럼 단어가 안 녹아. 다 녹지. 봐봐. 지금은 30도시에서는 내가 용해도가 50이야. 어? 그럼 100g에 50g 녹지. 근데 몇 g을 집어야 돼 있었는데 45g 집어야 돼 있지. 이때는 다 녹아. 어? 50g까지 녹이는데 그거보다 작은 45g을 녹였습니다. 근데 얘를 10도씨로 냉각하면 용해도가 20밖에 안 돼. 그러면 100g에 몇 g밖에 못 녹여? 20. 그래. 그러면 몇 g이 석출돼야 돼. 따라서. 25.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지? 원래 45g 녹아 있었어. 근데 온도를 낮추니까 용해도가 낮아져. 2g밖에 못 녹여. 그러면 45g 중에서 25g은 뭐야? 그렇지. 이해됐어 이제? 어?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봐봐. 용해도란 게 뭐야? 야, 용매 100g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야. 그럼 봐. 용해도가 50이야. 그럼 100g에 몇 g까지 녹일 수 있다? 50g. 그래. 근데 선생님이 50g 다 안 녹이고 45g을 집어줬어. 그럼 얘는 다 녹아 안 녹아? 녹아요. 그래. 근데 온도를 낮췄지. 그러면 용해도는 온도에 비례한다 했지. 10도로 낮추면 용해도가 낮아지겠지. 근데 용해도가 얼마래? 20이야. 그럼 100g에 몇 g밖에 못 녹이는 거야? 20g. 근데 지금 몇 g 녹아 있어? 50g. 아니지. 45g 녹아 있어. 그러면 몇 g밖에 못 녹여? 25g. 20g밖에 못 녹이잖아. 그럼 나머지 양은 어떻게 돼야 돼? 석출돼야지. 그렇죠? 봐봐. 여기다가 물 100g에다가 원래 30도에서는 용해도가 50이야. 근데 내가 45g을 넣어줬어. 그럼 단어가 안 나와. 근데 온도를 갖다가 30도에서 10도로 맞췄어. 근데 10도의 용해도가 20이야. 물 100g에 20g밖에 못 녹인대. 20g밖에 못 녹여.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몇 g이 석출돼야 돼? 25g. 이해됐어? 40g에서 몇 g밖에 못 녹여? 25g이 뭐 돼야 된다? 이해됐어? 이제? 알아? 따라서 석출량은 처음에 녹아있던 처음 온도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처음에 녹아있던 거 30도에서 얼마 녹았다 있어? 45g. 냉각된 온도에서
녹일 수 있는 용질량을 빼주는 거야. 원래 50g 녹기까지 녹일 수 있는데 선생님 몇 g 넣어줬다 있어? 100g 넣었다 있어. 처음에 30도에서. 50g까지 녹일 수 있어. 근데 45g 집어줬어. 그럼 45g 다 녹아 안 녹아? 그래. 그럼 처음에 녹아있던 양이 얼마야? 아이씨 저거 씨. 아니 처음 30도에서 용매도 50이야. 그럼 100g에 용매 100g에 몇 g까지 녹일 수 있어? 50. 근데 내가 몇 g 정도 있어? 40. 다 녹아 안 녹아? 그래. 그럼 처음에 녹아있던 양이 얼마니? 30도에서. 아니지. 선생님 야 30도에서 물 100g에 용해도 50이야. 그러면 최대 물 100g에 5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45g 집어줬어. 그럼 45g 다 녹겠지. 5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덜 녹였으니까 45 불포화용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10도로 낮췄어. 그럼 용해도가 20이야. 100g에 20g밖에 못 녹여. 그럼 나머지 거는 뭐 해야 돼? 다 섭취.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량이 얼마야 지금? 45g이지. 그러면 냉각된 온도에서 녹일 수 있는 용질량은 얼마야? 20. 그래. 그럼 몇 g이 섭취돼야 돼? 25. 그래 이거야. 알겠어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죠? 그 다음 보자. 마지막으로 기체 용해도를 봅시다. 이제 기체 용해도를 보면 기체 용해도는 야 쉬워. 기체 용해도는 봐봐. 기체 용해도는 네 번째 기체 용해도야. 이렇게 이제 알았어? 네. 섭취량 알았어? 자 기체 용해도는 이제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준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기체 용해도는 이거야. 콜라에 뭐가 녹아있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으니까 탄산음료를 야 콜라를 갖다가 어떻게 보관해? 냉장고에 뚜껑 닫아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그래 우리가 김 빠지면 콜라 맛이 안 나지. 그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으려면 잘 녹아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냉장고 온도가 낮지. 뚜껑을 닫았다. 압력이 높아야 돼. 그래야지 기체 용해도는 높은 거야. 이해됐어? 어쩐다고? 기체 용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늘리. 그렇지 높이는 거야. 이해됐어? 자 기체 용해도는 뭐에 비례한다? 탄산. 기체 용해도는 압력에는 비례해. 네? 온도에는 뭐야? 반비례하지.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아 있는 거야. 기체. 이해됐지? 뭘 생각해라? 콜라에 뭐가 녹아있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녹아있는데 우리가 콜라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 냉장고에 뚜껑 닫았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높다는 거야. 뚜껑을 닫았다는 건 뭐야?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하고는 기체 용해도가 비례하지. 온도하고는 무슨 관계? 그렇지. 이해됐지?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봐봐. A, B는 뭐는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 압력은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뚜껑 열으라고 하는 거야. 압력은 대기압이야. 근데 탄산음료를 얼음물하고 탄산음료를 뜨거운 물에 였어.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기체들이 녹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누가 높니?
얼음물하고 A하고 뜨거운 물 B하고 B가 높지. 기포 발생량은 누가 높니? B 그렇지. 뜨거운 물이 기체용이든 누가 높다? A 그렇지.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용이도가 높네.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물고기가 야 물고기는 폐호흡과 아가미호흡을 다 해. 갖고 여름 되면 이 새끼가 이제 온도가 어떻게 돼? 수온이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러니까 산소의 용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없으니까 이 새끼가 주둥이를 갖다가 어떻게 돼? 밖으로 내밀어. 갖고 직접 폐호흡을 불러. 산소를 올라. 이해됐어? 온도가 높아지니까 수온의 물속의 산소의 용도가 어떻다? 줄어들어지니까 얘가 밖으로 주둥이를 내민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야 증가하지. 봐봐. 우리가 뚜껑을 갖다가 탄산음료를 갖다가 페트병에서 열지. 뭐 어떻게 돼? 거품이 슉 올라오지. 봐봐. 뚜껑을 닫아놓았을 때는 압력이 높지. 뚜껑을 열 때는 어떻게 돼? 압력이 낮아지지. 그러니까 기체용 해도가 어땠니? 기포가 발생하니까 기체용 해도는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용 해도가 감소하므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압력은 누가 높은 거야? A하고 B 중에서. A 그리고 기포 발생량은 누가 많아? B 그러니까 기체용 해도는 누가 높은 거야? A 그래갖고 탄산음료를 열면 하얀 거품이 생긴다. 그리고 자 옆에 보자. 온도에 따른 기체용 해도와 관련된 현상. 컵을 물에 담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컵 내부에 작은 공기방울이 생기지. 이 말은 뭐야?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용 해도가 낮아지니까 기포방울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수돗물을 끓이면 소량의 염소기체를 제거한다. 수돗물에 뭐가 들어가 있어? 소독하려고 염소기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를 높이지. 끓이면. 그러면 용해도가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염소기체가 밖으로 나와버려. 이해됐어? 그래서 71페이지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는 72하고 73만 할 테니까 나머지 거 있잖아. 74하고 75도 풀어오지 말고 나머지 걸 풀어. 79페이지까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선생님이 할 거야. 여기는 자세히 할 거야. 여기하고 여기는 안 풀어도 돼. 여기하고 여기는 안 풀어도 돼.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오면 돼.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제 풀